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3월 10일 장이 마감되었는데요. 오늘 초반에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지만 반전 하락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2958.2 하나선 하나 둘 1, 2선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반전 하락하여 890.7선 07선에 마감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이라고 한다면 외인들은 지금 금융 쪽, 코스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요. 금융 쪽에 좀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것 같고요. 카드도 그렇고. 반면 코스닥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 연일 순매수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원달러 USD 원달러 같은 경우에 오늘 3.5전 올라서 1142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전반적으로 엔화도 그렇고 유로, 위안화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환율이 좀 강세네요. 그러니까 다른 원화 강세가 아니라 다른 타 환율이 강세여가지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비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수출이 좀 용이해질까요? 유가 같은 경우에 두바이유가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상승 흐름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게 잠시 떨어졌다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너무 떨어지는 낙폭이 엄청나야 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 반전 상승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 70달러 정도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경기가 거의 회복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도 안전자산도 올랐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네요. 아연, 니켈, 천연가스, 오일, 가스오일 등거 떨어졌고요. 설탕 떨어지고 옥수수 떨어지고 소맥은 올랐네요. 커피 값도 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상위 순으로 해운사, 금융, 생물공학 이런 것들은 싹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고 주린이이기도 하니까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삼성카드밖에 더 있겠어요. 역시 외국인들이 약간 금융 쪽, 은행 쪽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 잠깐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가격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순매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들어왔네요. UBS 들어오고 하지만 이게 53,000원까지는 좀 무리수였지 않나 싶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KB증권 매도를 했네요. 오늘 순매도. 해운사도 계속해서 연일 상승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페노전, HMM 다 오르고 있네요. 출판도 나오긴 했는데 다른 데이고 근데 오늘 하락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3월 달에 그 조정, 그리고 금리 인상에 의한 조정. 이것이 약간 눈에 보이지 않나, 시시각각의 눈에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는 0.02 떨어졌고, 회사채도 역시 떨어졌고요. 코픽스는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콜금리는 올랐네요. 은행사 해주는 은행사 은행. 불안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조금 생각보다 코스피가 네, 박수권 형태에서 이제 점점 이제 반전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은 반전 하락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형태에서 다시 상승했다가 또 다시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박수권.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까지 순매수 4천억 원대, 코스닥 1,500원, 1 예, 반올림해서 1,600억 원 이렇게 매수를 해주지 않았다면 2,900 수선이 진작에 깨졌겠죠.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 이전과 같은 예, 방식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탑 종목 순,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보고 시총 순으로 살펴본 뒤에 상승 하락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하락장이다 보니까 반전 상승도 나오긴 했었죠, 중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 해서 다시 상승 해서 하락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30원 올라서 곱버스가 30원 올라서 2245원에 주가 마감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제 슬슬 조정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2900선대에서 한 번 더 조정을 가려고 하나 봅니다. 이거는 이 곱버스 같은 경우에 오래 가지고 있을 만한 ETF 상품이 아니니까요. EID는 계속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적자 전환 관련해서 그 전에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적자 전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전 상승해서 거의 400원대 초반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래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거의 비슷하게 사고 팔았네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에 좀 연관성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인버스를 살펴볼게요. 코스닥 인버스 역시 관심이 좀 많네요. 외국인들 매도, 기관도 매도. 근데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스닥 인버스를 너무 많이 매수를 한 관계로 이 정도는 좀 조정을 해준 걸로 생각이 들고요.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약간 좀 더 코스닥이 떨어지는 것에 더 가능성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우, 나스닥, S&P 현재 시각 오늘 10일 장이 끝나고 이제 10일 끝나고 11일
11, 11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내일은 아마 이렇게 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 좀 이제 한번 조정이 끝난 걸로 보이니까 이제 반전해서 매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개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수 내일 같은 경우에 11일 날짜에 이러한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덱스 인버스도 랭킹 4위, 거래량 4위에 들었네요. 인버스 순매수, 기관 순매도. 하지만 이때 좀 많이 매수를 해놨었죠. 기관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조정인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매도가 조금 기관 같은 경우에 진짜 급격했는데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인버스가 그러니까 코스피가 좀 이제 급락할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완화되게 떨어지게끔 변경을 한 것 같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버스 매수를 함으로써 코스피가 조금 더 중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둘 다 그러니까 순매도 함으로써 코스피가 하락, 네, 코스피 주식을 관련된 개별 종목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코스피가 하락할 거라는 것에 대부분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타코 이거 거의 동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났었고 이것도 처음 들어오네요. 반전 상승한 거죠 2019년에. 이런 거는 딱히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네요. 재무제표가 전부이진 않지만 미래의 뭐 성장 비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는 하는데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해요.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글쎄요. 하락이 생각보다 심했었나 보네요. 퍼스치도 한 18배, 18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저 같은 주린이들에겐 안 맞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레버리지 한번 볼게요. 키움이 3위권에 들어있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좀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단기 어떤 ETF 상품에 대해서 단기간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매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해서 매수를 뗐고 매수하고 매도를 너무 급격하게 진행을 해서 이 정도면은 거의 한번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인버스 쪽 ETF 상품을 보니까 그래도 매도를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게 들고요. 이거는 그래도 반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같은 경우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삼전이 오늘 500원 떨어져서 89,0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대한해운 아까 해운도 많이 올랐었죠. 키움키움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행태 보여줬습니다. 해운주는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순이익률이 뭐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만
과거 2019년에 너무 좋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퍼스치는 56배고요. 음,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순매수를 급히 진행을 했네요. 해운주는 연일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약간 운임 관련해서 해운 쪽에 약간 호재가 있나 봅니다. 수익률은 그래도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고요. 2020년에 확실히 근데 안 좋긴 했으니까요. 과거 보면은 9.4면은 좋죠. EPS도 주가 대비 훌륭하고요. 2020년에 갑자기 안 좋아졌죠. 21년 때 이제 좋아질 거라 기대를 하고 이 과거에 어떻게 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만했다 싶은데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어렵죠.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역시 HMM도 해운 쪽 해서 같이 진행을 한 거니까 이하 동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키움 나오고 외국인은 이거는 매수를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네요. 매도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네요. 특이하게도 외국인은 이 레버리지에서 매도를 진행할 것 같았는데 순매수를 했습니다. 내일 한번 반전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아 보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은 ETF 상품 한번 조정을 한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네요. 이것도 조정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가 조정인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레버리지 매수했다는 건 어느 정도 반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코스피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매수를 순매수할 가능성이 내일은 높아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순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순매수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네요. 어디까지나 생각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중단기 쪽으로 기관은 그래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주가 연계지 지수랑 똑같이 올라가니까요. 외국인들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과연 누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 궁금하긴 하는데 이제 기관이랑 외인이랑 싸워서 어떻게 누가 이길지 궁금하긴 하는데 내일 돼봐야 알겠죠. 제주은행도 있네요. 잠깐만 SK증권 외국인들 샀겠죠? 외국인 팔았네요. 키움증권 역시 매도 상위권 랭킹되어 있고요. 기관이 훨씬 많이 샀어요. 비트코인 기업 금융기관 수요 덕분에 가격이 올랐다. 변동성 확대돼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긴 하겠네요. 주당 배당금은 2018년 들어서 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시가 배당률 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예, 높지는 않고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좀 자주 들어보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KCTC 들어봤어요. 키움키움 역시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은 좀 담아놓네요. 관련주 주춤하고 있다고 3월 2일 날짜에 보여지고 있고요. 행태가 좀 꺾인 것 같은데
일봉 이평선 5일선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요. 근데 20일자랑 60일자는 계속해서 뻗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그래도 안전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 이러한 수혜주가 이제 끝물이 지금 그래도 거의 끝물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러한 호재가 이제 다 끝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빠질 주가가 좀 더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화생명 오늘 3% 넘게 빠졌습니다. 일주일 사이로 봤을 때 그렇게 높게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빠질 게 있어서 빠졌네요. 키움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서약식, 신용대출, 카카오페이 대출, 카카오 많이 오르겠네. 라이프 플러스, 건강보험 등등 저축보험, 기타 상품들 한다고 하고 크게 호재될 것들은 안 보이네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했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3일 연속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관은 이제 매도 형태로 바뀌었고요. 3부토건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키움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샀네요. 오늘 개발 본격화한다고 하고요. 사업 속도 낸다. 매출액 작년 대비 증가 등등 약간 호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나오네요. 2019년 때는 흑자로 전환했다가 2020년 때는 코로나의 여파로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올랐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 게 좀 눈여겨볼만 한 것 같은데요. 3일 연속 매도해서 이제 한번 변동이 됐는데 전에도 이렇게 한번 샀다가 또 계속 내리판 적이 있죠. 일시적인 주가 상승 조정 이런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관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키움도 이제 개인들도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이죠. 그렇게 됐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네요. 키움증권 매수, 미래에셋 매도 1, 키움증권은 2위 됐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기아차. 기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틀 샀던 거 거의 비슷하게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중국에서 매출 조금 회복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엔진룸 화재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이거는 전용 전기차 공개했다는 건 호재죠. 호재와 악재가 조금 동시에 퍼져가지고 마이너스 3.35에 그래도 끝나지 않았나.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방지를 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락에 대해서 이거는 30%가량 올랐는데 뭘까요? 키움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진주라고 하죠. 이거 정치 테마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키움 매도 1위, 미래에셋 매수 1위, 키움 2위 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은행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일시적으로 당연히 빠지긴 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 길면은 1년 넘게도 빠질 수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빠지고 그 이후에 반전 상승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은행 쪽이 많이 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하락폭도 좀 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해서 은행주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오늘 250원 떨어져서 21,800원 됐고요. 미래에셋 매도 1위, NH 매수 1위, 매수 1위. 외국인 기관 동시에 둘 다 순매도를 진행했고요. LCD 패널가 고공행진 미소. LG 디스플레이는 따라갈 때가 거의 없죠. 뭐 삼성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솔직히 디테일한 세부적인 차이까지 보면 LG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지구상의 독보적인 1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무조건 1위가 먹히긴 하지만 기타 뭐 개별 소비자라든지 뭐 수요가 많은 쪽,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을 미국 이런 쪽을 공략하기에는 LG가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걸로 해서 광군제나 이런 걸로 중국 광군제 이런 게 해서 뭐 할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할인을 하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뭐 대만 쪽도 그럴 거고 에이서도 그렇고요. 뭐 MSI도 그럴 테고 등등 이런 것들 생각하면 경쟁할 때가 너무 많다. 지금 거의 패널 같은 경우에 양산 어느 정도 이제 144도 그렇고 240도 양산 헤르츠도 양산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2만 원대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뭐 QLED 그 이상급으로 UHD 그 이상급으로 해서 240이 240Hz가 아니라 360Hz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앞서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23,000원 종가 마무리했네요. NH 키움이 좀 매수보다 매도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매수한 거래량이 더 많은 거 보니까 매수를 좀 더 많이 한 걸로 보이고요. 미래에셋은 매도가 좀 더 많네요. 삼성이 매수 많고 CLSA 외국인들 오늘 많이 들어왔죠. 개인적으로 22,000원대 후반부터 좀 담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도 담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안전부지 낙찰, 전력 분야 안전 점검, 빅데이터 나눔, 민간 개방 이건 좋네요. 보통주 배당, 보통주도 진짜 배당 엄청 많이 해주네요. 한전 독점 깨진다. 분산에너지 특구 전력 직접 거래 허용. 이거는 좀 악재겠네요. 거의 특과점 형태로 물론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공기업 형태로 과세폭탄 피했다. 이것도 호재고요. 이거는 좀 악재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거의 유명무실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거 호재죠. 이제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한전이 차지하고 이제 과거 전력 같은 거 생산할 때 그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외에 전력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얻는 그런 발전 형태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한테 거의 그렇게 줄 걸로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점점 진화한다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뭐 흑자로 전환하긴 했는데 2021년엔 다시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하면은 그만큼 연구개발비 R&D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요. 조금 더 떨어지면서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총순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56% 떨어져서 13만 3천 원 종가 마감했는데 외국인들이 특이하게 샀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매도를 진행했고요. 키움키움 이트 2위에 있고요. 미래에셋 대우에서 조금 많이 보이네요.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지분율, 외인 지분율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기관이 특히 많이 매도를 진행했으니까 삼성, 하이닉스 팔아치는 외국인들, 탄소 중립 초격차. 주가가 끌리는 이유는 모바일 D램 양산, 이거 굉장히 좋죠. 이거는 3월 8일 날짜 예전에 올라온 거니까. 근데 내부적인 약간 갈등 같은 것도 좀 무시하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도 내부 갈등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오늘 다시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세 발을 피죠. 지금까지 매도한 거에 비하면 매수한 비중이 너무 적어서. 하지만 이거 과거에 매수했던 것들 보면은 충분히 이 정도는 매도할 만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48%? 48%까지도 충분히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아직 디램 양상 등등 해서 디램 수요가 견인을 해줄 수 있으니까, 공급한 것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으니까 비중을 그래도 50% 정도로는 유지하지 않을까. 50%에서 많으면 51%, 그 정도까지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충분히 뭐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기관이 한번 매도 포지션 잡았으니까 매도를 같이 때려서 조금 더 주가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 매수를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카카오, 네이버 한번 보죠. 네이버 한번 봐야죠. LG화학은 좀 화학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이버 오늘 2.9% 올라서 37만 2천원 되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소 광주요 브랜드데이 진행을 했고, 살균 비대 네이버 쇼핑 라이브 통해 판매 재개했고요. 네이버가 자동차 과태료 나오면 원료 준다고 하고, 이거 호재네요. 이거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이버 플랫폼을 더 쓸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이버 이마트 CJ 반 쿠팡 연대, 이거 쿠팡이 진짜 힘들겠는데. 오프라인도 이마트 CJ 등등해서 신세계가 거의 꽉 잡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은 그래도 네이버가 좀 더 이커머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높을 텐데 점유율이, 이렇게 되면 힘들죠. 이제 코로나 특수 같은 것도 쿠팡이 조금 더 그래도 이득이 많았는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현실과,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그 전 세대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쿠팡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가능성을 입힐 수밖에 없겠죠. 이거 좀 쿠팡에게는 진짜 안 좋은 소식이네요. 반면 이러한 좀 엄청나게 커가고 있는 공력을 잡을 수 있다면 진짜 네이버, 이마트, CJ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다 호재를 벌 수 있겠네요. 셀트리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아까 봤었네. 골드만 했고 외국인 둘 다 넣었고요. 카카오 알림톡 역시 카카오 뭐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없긴 하겠지만, 요즘 신세대들 10살 1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하겠지만, 카톡은 뭐 옛날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그 애들이 크면 어차피 또 카카오 쓸 거예요. 그래서 좀 비중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모르겠네요. 이게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국내에서는 엄청 강력한데, 해외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해외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인, 네이버 쪽이 NHN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은 이제 뭐 자체 플랫폼 강제로 쓸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중국 플랫폼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네이버가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웹툰 쪽으로도 충분히 그쪽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한국 쪽이랑 네이버 홍보를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더 강세. 예, 국내에는 당연히 카카오가 거의 1등이라고 보고요. 다음 제외하고요. 다음 제외하고 다음 카카오긴 한데 다음 제외하고 카카오 봤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 비교한다면 근데 국내외 국외 국외를 생각한다면 네이버가 좀 높지 않나. 그래도 지금은 아직 카카오가 대세다 생각합니다. 본인 인증기관 탈락, 모바일 인증 시장 확대에 좀 안 좋은 영향 이렇게 쓰겠죠. 예, 지정 불발이라고 하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 14만 2,500원에서 2,000원 떨어져서 14만 2,500원 종가 마감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도를 진행했네요.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전과 비교해서 거의 회복한 지점으로 생각이 드는데, 음,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영향이 좀 큰 것 같네요. 다른 데 투자를 좀 더 해서 시드를 좀 더 불리려고 하지 않나. 운용 자금을 좀 더 늘리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 받고 기아차 아까 봤었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고 포스코가 7% 넘게 빠졌네요. CS 모건 스탠리 나갔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를 많이 했지만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진짜 1% 넘게 보유율이 올랐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이 많이 팔았을 것 같은데 자사주도 생각보다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래도 주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는 편이네요. 포스코가. 법정관리 가면 포스코브 인터탓. 뭔가 좀 안 좋은 악재가 있나 봅니다. 국민연금 중립의 포스코 5% 급락. 국민연금이랑 연관이 좀 컸나 보네요. 오늘 중립 택했다. LNG 석탄 치솟는 가격. LG상사 포스코 힘실리는 실적. 포스코 책임 경영 위한 것 반박. 뭔가 포스코 임원 관련해서 뭔가가 있었나 봅니다. 주식으로 옮긴 미공개 정보 투자. 임직원 검찰의 고발에 급락. 미공개 정보에서 뭔가 주식을 매집한 흔적을 발견했나 봅니다. 컨설팅 지원당 발족. 임원들 주식 매입은 코로나 충격서 책임 경영 의지 표명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뭔가 구설수가 나온 건 뭔가 좀 문제 삼을 거리를 찾았나 봅니다. 그래도 뭐 책임 경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세한 건 좀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요. 말만 들어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삼성물산도 빠지고 SK텔레콤이 좀 강세를 보여주네요. CS 외국인 기관 동시매도 매수했고요. 순매수. SKT 인증 중개 공인서 공인전자 문서 중개자 SKT 인증 오늘자 떴었고요. IPO 자회사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LTE 장비 바꿔서 1년치 전력을 확보했고요. 괜찮네요. 예.
SKT도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할 텐데 만약에 성과급으로 준다고 하면요. SK가 외국인들 매수한 것에 비해서 기관이 2배를 매도를 했네요. SK바이오에서 뭔가 청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바이오 사이언스인가요? 그쪽 SK바이오가 따상을 한다면 따상을 다시 한번 더 한다면 SK에도 주가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오른 한쪽이 너무 크게 오르면 다른 쪽 그 A와 관련된 연관된 주식 비주식도 떨어지는 게 조정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SK 바이오 관련해서 오르게 된다면 SK도 오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K 바이오 청약에 30조나 몰렸고요. 이거는 IPO 청약할 땐 대부분 이렇게 다 많이 몰리죠. 나중에 빠질 때 훅 빠지지만 롯데케미컬도 빠지네요. 넷마블은 계속 빠지죠. 예, 11만 8,500원인데 외국인들은 샀고 기관이 엄청 팔았어요. 이거 제 생각에 더 팔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넷마블 NC소프트 주주간 계약 종료 건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출시했으니까 3월 4일 이때 출시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떨어지던데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SK바이오팜 이 SK바이오팜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너무 장난 아니게 계속 팔고 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데 매수를 이때 많이 해서 계속 이거 외국인도 물렸어요. 외국인도 물렸어요. 이거 기관 같은 경우에도 물렸다기보단 기관은 IPO 청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 이미 물량을 털 만큼 다 털어서 물론 이제 보유 주식이 좀 많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매도 형태가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바이오 사이언스와는 좀 별개로 하지만 이런 SK 바이오팜의 선례를 봤을 때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좀 꺾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LG 디스플레이 아까 봤었고요. KT 오늘 100원 떨어져서 26,500원 종가 마감했고요. 그래도 기관과 외부인 매수 형태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반전 상승했다가 다시 오후 들어서 반전 하락을 해서 1,000원 떨어진 39만 5,500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NH 그다음 키움 형태로 보여주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순 매수 형태를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 순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들은 보이지 않고 플라스틱 JV 출시 LG화학이랑 뭐 협업을 하나 봅니다. 좋죠. 생분해면은 이제 뭐 흙에서도 이제 충분히 분해하고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거 좀 괜찮겠네요. 중법 경영 인증을 받고요. 컴플라이언스 조직 만들었고요. 사명 제일제당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LGU 플러스는 이러한 리스크 해결할 것 같고요. 강원랜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네요. 좀 더 매수를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외국인들만 매수하고 기관들은 이제 서서히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오늘 1,500원 떨어져서 11만 7,500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도 진행되었습니다. 동선은 계속 떨어져서 이전 2020년 12월 달 보다 조금 더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을 해서 29,800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키움증권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도를 진행했네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
3,500원 올라서 29만 5천원 진행됐고,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진행되었습니다. 매수. BGF 리테일은 2,500원 떨어져서 17만 1,000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를 진행했고, BGF 리테일 하락장에서 3%대 상승을 했지만 오늘 이러한 상승세에 단기 조정이 들어갔는지 하락 1.4% 떨어져서 17만 1,000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GS 리테일도 역시 종가 마감되었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00원 올라서 92,800원 마감되었네요. CSS 들어왔고요.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뚜레쥬를 안 판다는 게 확실히 좀 잘한 것 같네요. 이게 캐시카우인데 역시 이건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CJ, CGV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솔직히 경영 관련해서 약간 CJ 경영진의 꿈?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거는 진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차입금 이런 것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뚜기 오늘 15,000원이나 올랐네요. 59만 8천원 좋습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위험하죠.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그래도 이게 완만한 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할 정도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JP모건 외국인 기관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LS는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올랐고요. 하나 오늘 100원 올라서 28,600원. 이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메릴린치 들어왔네요. 메릴린치 들어오고 기관은 매도를 진행했고요. 메릴린치 들어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봐야죠. LG생건 우선주 2,000원 올랐고, 효성 오늘 1,000원 떨어져서 78,700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역시 연일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N은 상승세가 또 꺾였네요. 68,300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홍콩 상하이 매도를 진행했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수급을 버텨줬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해서 CJ, CGV 이거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크게 진행했고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식품 오늘 500원 빠져서 86,500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크게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보면 돼요. 빙그레 57,500원. 3,000리도 좀 죽여 볼만하죠. 3,000리 요즘 바이오 쪽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화학 이쪽으로 지금 좀 떠가지고 가스, 화학 좀 두고 볼만할 것 같습니다. 항공 쪽도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네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금융 쪽의 해외는 다시 낙폭이 좀 심해지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S&P는 더욱 괜찮네요. 해서 10월 1자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